이번 설에도 일타 항공을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뭐야 저거? 비상! 전방에 미약인 비행물체 발견. 아니 저건 가오리? 아니 이게 무슨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가오리 떠다니는 소리냐고요. 바로 지난 일요일 상하이에서 출발한 중국 국적의 항공기가 겪은 일이에요. 자,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막 도착하려던 그때 관제탑에게서 급한 연락이 온 거죠. 여기는 관제탑, 착륙 불허합니다. 하늘에 미확인 가오리 발견. 아싸 가오리. 착륙 불가! 착륙 불가! 무슨 일일까요? 돌아가자! 어디서 나타났지? 아니 대체 무슨 일인지 그때 찍혔던 사진을 같이 한번 보자고요. 비행기가 여기 있고요. 네. 아니 이게 뭐야? 가오리 연? 진짜 가오리. 이제 막 인천에 도착해서 착륙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연이 튀어나오니까 다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긴박했던 순간을 땅에서 목격한 사람에게 당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기도 해서 엔진을 갑자기 이게 그 출력을 올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려오다 말고 이제 저쪽으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란 이 공항 보안 요원과 경찰들이 가오리 연이 날아온 곳을 따라가 봤더니요. 잡았다. 요 녀석들. 하늘에서 이렇게 난리통이 벌어지는 사이에 그 아래 지상에서는요. 글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산책로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대요. 알고 보니까요. 이 가족들이 연을 날리려고 찾아간 이 산책로가 말이죠.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불과 1.7km 떨어진 장소였던 거예요. SNS에서는요. 비행기 뷰로 유명해서 항공기랑 같이 인증샷 또는 인생샷 찍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잠깐 현행법상 공항 반경 9km 이내에서 비행물을 날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종이비, 부메랑, 야, 전부 다 싹 다. 이 가족이 방문한 장소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불법 비행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곳곳에 써붙여 뒀고요. 하다못해 자기 날개 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도 쫓아내는 곳인데 여기에 연이 올라왔다는 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요, 위험할 수 자, 있으니까. 가족들이 공항 측에 밝히기로는 비행 금지 안내문을 미처 못 봤다. 설을 앞두고 아이와 연날리기를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이 참작이 돼서 훈방 조치로 끝났지만요. 공항 근처에서 이렇게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붉은 나래연줄에 걸려 중심을 잃습니다. 작은 연 하나가 불씨가 돼서 아찔한 사고로까지 이어진 경우를 봤기 때문에 이 가오리연 역시 그냥 무심하게 흘려보낼 수 없는 거죠. 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 대형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제가 진짜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자, 지난해 9월에요. 다리 수술을 받은 A씨가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같은 병실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K씨를 만나게 되죠. 두 사람은 한 병실에서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고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K씨가 먼저 퇴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K씨가 퇴원한 뒤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주민등록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한 달 뒤 여전히 입원 중인 A씨의 병실에 K씨가 또다시 입원을 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서 나흘 정도를 입원하고 퇴원한 건데요. 자, 그런데 이번엔 A씨의 장애인 복지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왜 계속 신분증이 없어지지? 하던 찰나에 2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A씨의 통장에서 현금 200만 원이 인출됐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놀란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보여준 CCTV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CCTV 속엔 A씨와 비슷한 머리 스타일에 비슷한 안경까지 쓴 K씨가 A씨의 신분증으로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고 돈도 인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K씨는 훔친 A씨의 신분증으로 대포폰도 개설하고 대출도 1,500만 원이나 받은 상황이었어요. 단 한 번의 의심도 받지 않고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조사 결과 훔친 주민등록증과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K씨가 향한 곳은요, 바로 주민센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간 건데요. 이미 A씨의 신분증은 모두 갖고 있었던 K씨가 왜 장애인 증명서까지 발급받으려 했냐면요, 장애인 증명서가 똑같이 신분증 역할을 하면서도 사진이 흑백으로 출력돼 얼굴을 대조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는 게 쉽냐고요? 그럴 리가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가서 신분증과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지문으로 한 번 더 신원 확인까지 마쳐야 돼요. 그런데 이 주민센터 마스크 내리고 얼굴 정확히 확인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난 8월에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주민센터를 폐쇄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확인하기가 좀 껄끄러웠던 거죠. 게다가 지문 확인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본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지문 인식이 안 됐겠죠. 네. 그런데 이 주민센터에서는 지문 인식 기기가 오류인 것 같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의심 한번 받지 않고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K씨는 A씨 행세를 하면서 자유롭게 은행을 드나들면서 예금 인출에 대출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편취한 돈만 무려 3,100만 원. 심지어 K씨는 이전에도 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돈을 편취한 동종 전과도 있었대요. 이 마스크가 일상화된 요즘 얼굴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신원을 속이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빈틈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지 않을까요?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이슈들만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쏙쏙 이해되셨나요? 다음 주에도 실속 있고 알찬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1타 뉴스의 1타 강사 김나연이었습니다.